윤석열이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됐습니다. 사세행위한 건데 3월 15일 날 권성동이 김호수 총장이 자신의 거취를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 사실상 사퇴 압박이죠. 임기재 총장을 거취를 결정하라 하면 그만두란 말이 다른 말이잖아요. 같은 말이잖아, 같은 말. 근데 그 국민의힘 그 방송에 나오는 그 의원들, 전직 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정말 뻔뻔하게도 나가라고 한 적 없다. 스스로 결정하라고 했지. 우리가 언제 나가라고 했냐. 이렇게 또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임기 끝날 때까지 기다리면 될 것을 거취를 결정하라 그러면 나가란 말이지. 그게 뭐야. 비겁한 언어지 그게. 비겁한 게 아니고요. 이거 했다가 구속된 장관님이 한 분 계시죠? 환경부 장관. 그렇지. 지금도 재판받고 있잖아. 예, 지금 대법 재판이에요. 김은경 장관인가? 김은경 장관, 아니, 우리 환경부 장관님 이거 했다가 구속됐어요. 법정 구속됐어요. 근데 그 김은경 장관 같은 경우는 더 좀 억울한 케이스죠. 엄청 억울한 조사했다가 케이스죠. 예. 지금 임기가 남은 기관장이 누가 있는지 조사했다가 그게 블랙리스트라고 찍혀가지고 지금 재판까지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온 국민들 보는 방송 앞에서 대놓고 누구 거취를 결정해라 이런 거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 검찰이 이런 걸 절대 기소하지 않겠죠. 그분들은 따뜻한 분들이니까. 그러니까 난 저 세력들이 좀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야, 우리가 정권 교체했어. 우리는 이제 점령한 점령군이에요. 아까 그대로 보이는 거거든요. 며칠이나 됐다고. 현재 임기제인 검찰총장의 거취를 결정하라고 말할 정도면 그건 양아치예요. 윤석열이 했던 말고도 배치가 되잖아. 검찰권 독립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임기 보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 대통령이 끝까지 보장했죠. 인사권을 침탈당하는 상황에서도 윤석열을 그만두게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윤석열 쪽에서 이런 목소리가 나오면 딱 그거 아니면 완장찬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정권 잡았거든. 예. 죽창 들고 다 죽이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혹시 그 윤석열이 검찰총장을 겸임하려고 하는 거 아닐까요? 다 해먹겠다라는 거예요? 그 이따가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 국방부로 갈 게 아니라 검찰청에서 집무실 하나 꾸미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아, 그것도 방법이네. 한층 비우고. 자, 그런 가운데 뭐 그런 그 보도 보신 적이 있을 텐데 현직 검사가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검찰 내부의 토론이 필요하다 이 의견을 밝혔다는 보도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예. 간단히 말하면요. 현직 검사가 총장을 하다가 바로 정치권 나와서 어쩌다 보니까 속아 뒷걸음질 치다가 뭐 잡은 거예요. 쥐 한 마리 잡은 거야. 그러면 제가 봤을 때 가장 위험해지는 건 검찰공화국일 수도 있겠지만 더 위험해지는 건 검찰이에요. 맞아요. 제일 위험해요. 검찰이. 왜냐하면 국민들 자체가 공정성 자체를 아예 안 믿는 조직이 그 검찰이 수십 년 동안 공정성을 유지하려는 명목적인 노력이라도 해왔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검찰공화국을 걱정하지만 그러고도 암을 넘들이지만 실제로 검찰이라고 하는 것에 명예를 갖고 있는 사람들 거기에 대한 자부심 있는 사람들은 가장 걱정해야 될 게 국민들이 앞으로 검찰을 안 믿게 되는 상황.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공화국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 제가 이 말을 하냐면 우리 지금까지 몰라서 그렇지 검찰공화국이 계속 살고 있었어요. 몰라서 그렇지 검찰이 하고 싶었던 일 못한 게 단 하나도 있습니까? 지금까지 그냥 국민들이 몰랐을 뿐이에요. 검찰은 그냥 수사기관인가 보다. 쟤네들은 정치적 중립을 하고 있겠지. 거기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모르고 있다가 조국 장관님의 희생과 추미애 장관님의 그 폭로 등으로 인해서 아 우리가 검찰공화국에 살았구나라는 희미한 자각을 얻은 상태예요. 환자 치료의 첫 시작은 진단이에요. 어제까지만 해도 내가 암이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병원 가서 암 진단 받잖아요. 그때부터 암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아,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그래요. 중독 치료의 첫 번째는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맞아요.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단 하루도 검찰공화국이 아닌 곳에 살아본 적이 없어요. 다만 이제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검찰이 하고 있는 걸 보면서 검찰공화국이라는 걸 깨닫기 시작하면서 아 이게 검찰이 어떻게 움직일지 모른다는 자각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좋아요. 그건 좋은데 문제는 검찰의 입장에서 과연 이게 달가운 거냐. 일부 특수부 검사들을 제외하고는 이 상황을 달가워할 검사를 저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과 같은 사회적 지위를 누릴 수 있었던 정말 근본적인 이유는 검찰 나으리는 합리적이고 공평하다. 공평할 것이다. 그리고 똑똑할 것이다.
라는 그 국민적인 선입견이 지금의 지위를 만들어준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걸 만천하에 다 보여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국민들은,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지만 검찰은 나쁜 놈을 고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나쁜 놈들이었던 거잖아요. 나쁜 놈으로 만드는 그렇죠. 나쁜 놈들. 만드는.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요. 네. 일단은 그게 왜 검찰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욕먹는다. 나쁠 거 없어요. 왜냐하면 검찰이 불균등하게 움직이는 조직이라는 걸 사람들이 알잖아요. 그럼 돈은 검찰한테 쏠립니다. 그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든 사건은요. 대립 당사자가 있어요. 특히 법원에 가는 사건들은. 분명히 쟤네들은 나쁜 놈들이야. 국민적인 뭐랄까 기대가 떨어져. 그래도 잘 먹고 잘 살아요. 왜? 나 문제 생겼어. 이 김검사. 아유. 소 가죽이나 벗기러 가지? 해가지고 꼴 붙이고 뭐 이러다가 자기네들끼리 왔다 갔다 하는 게 이런 게 발생을 하게 되면 구타러 가는 게 아니었군요. 그러니까 아무튼 간에 그러다 보면 자기네들의 조직이 국민들 말 그대로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랭이 국민들이 우리에게 불신을 하건 말건 알 바 아니다. 이런 게 좀 있거든요. 예. 문제는 이 구조가 이렇게 돼버리면요. 자기네들이 그나마 갖고 있던 권력들 자체가 특수부한테 몰려버려요. 일반 검사들은 일은 더블로 하고 욕은 더블로 먹고 권한은 못 누려요. 구조 자체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검찰 내에서의 구조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일반 검사들 입장에서도 절대 달가워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막 내가 정의감이 넘쳐가지고 우리 사회에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겠다는 일부 뭐 검사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필부로 일반적인 공무원처럼 살아가는 그 검사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마어마한 부담이죠.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쪽에서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라고 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검찰에 대한 견제 장치를 하나 더 없애버리는 거. 그거는 민정수석실을 없앤다는 거는 내가 직접 그렇지, 관할하겠다는 그렇지, 말 그렇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측근 비리는 내가 안 볼 테니까 알아서 다 해먹어라. 원래 민정수석실에서 하는 게 그 측근 비리에 대한 감찰 역할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하겠다는 건 그걸 알아서 해먹으라는 뜻밖에 더 됩니까? 그러니까 조국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부터 시작해서 그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윤석열에 대한 견제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 이후에 거기다 일종의 보복으로 이제 없애겠다고 하는 건데 그럼 결국 검찰만 논하는 거죠. 뭐 그런 거고 문 대통령은 지금 그 경찰 대학에서 열린 신임 경찰 경위 경감 임용식 축사에서 중단 없는 경찰 개혁 정부는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뭐 문재인 정부만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실제로 검찰 개혁과 함께 경찰 개혁이 같이 이루어져야 당연하죠. 국민들이 수사권이 예를 들면 민주당이 만약 아까 우리가 요구한 대로 6대 중대범죄 같은 수사가 경찰로 가거나 공수처로 더 가게 된다면 실제로는 경찰 개혁도 중요한데 저는 이게 좀 이제 윤석열이 되고 나서 답답해지는 점은 뭐냐면은 이것은 결국 역사의 흐름인 거예요. 윤석열 5년 동안 검찰 개혁을 못하는 건 그만큼 지체되는 거지 앞으로 그것을 안 하게 되는 상황은 오지 않아요. 네. 검찰 개혁은 또는 경찰 개혁은 누구나 다 해야 돼. 근데 그 개혁이 중단되는 사태. 결국 이 사람들이 만약에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검찰 개혁을 안 하게 되면 결국 저 세력은 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보수라고 해서 개혁을 안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한 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경찰 개혁도 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저는 냈다고 일단 보는 것이고 결국에는 나중에 어떤 세력이든 국민의 신임을 얻는 쪽이 더 많은 권력을 쥐는 겁니다. 네. 경찰이든 검찰이든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이 지점을 저는 윤석열이 좀 인식을 했으면 좋겠어요. 과연 인식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네. 아니, 경찰은 검사한테 언가에서 출세하는 거지 뭐 이런 말 하는 분인데 자, 검찰 개혁하다가 그들에게 보복당한 사람이 한 분 계시죠. 조국 장관입니다. 최이배가 최근에 조국 장관 이야기를 꺼내서 더 빡치게 만들었는데 그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사람 우리들이잖아요. 지금 누가 조국 장관을 욕할 수 있겠어요? 제가 오늘 유튜브 커뮤니티에도 제가 올려드렸던 건데 그를 지킨다는 것은 그의 가치를 지키고 그 사건을 잊지 말아야 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그 모든 일이다. 조국 장관의 새 책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공직자였던 사람의 책임지는 자세입니다. 남 탓이나 하며 내부 총질이나 하는 사람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모습. 조국을 지켜야 할 또 다른 이유입니다.
조국 장관의 책 가불 선진국. 이 책 내용은 검찰 개혁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국정 운영에 뭔가를 해봤던 사람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과오를 담은 책이에요. 아니 이거 굉장히 바람직한 이래서 이분은 난 정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촛불 정부라고 하는 시대적인 어떤 명분이 있었지만 여기 그 책 안내도 이런 게 나옵니다. 인권, 노동권, 사회권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지금 부족한 것들 있잖아. 예. 양극화도 포함될 거고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굳이 이제 큰 틀에서 보면은 촛불 정부에 좀 미흡했다라는 어떤 여러 가지 비판들이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책을 냈는데 저는 이 책은 저는 또 한 번의 기록을 만들어야죠. 그럽시다. 왜냐면은 조국 장관은 지금 서울대 이제 강의 못해요. 본인 재판 끝나고 나면 아마 제가 봤을 때 어쨌건 간에 강의하기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조국 장관은 정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운명이죠. 운명적으로 전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과정들을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교보문고나 S24, 알라딘 등에서 이 책을 사실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 주문은 해둔 상태인데 그러니까 여러 소개 글들을 통해서 이제 추정하기로는 많은 그 시민사회의 많은 학자들이나 이제 그 공부하시는 분들이 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현실이 그러니까 철학 없는 부자와 같다. 그러니까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고는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잘 살게 됐는지의 과거를 돌아보는 시각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거에 대한 어떤 미래를 보는 시각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현재만 지금 매몰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영리하게 구는데 경제적인 문제에서 조금만 벗어난 것들, 막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노동권이나 뭐 외교 문제나 역사 문제나 이런 걸로 확장되면 그냥 눈 감아 버리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사회가 기본적으로 정치 경제적으로 선진국에 이른 배경에 사람을 갈아 넣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이야 첨단 산업으로 발전했지만 그 전에는 정말 말 그대로 노동자를 갈아 넣는 형태가 있었잖아요. 노동자를 갈아 넣는 형태의 환경에서 자라고 발전해온 산업 구조 상황에서 노동자를 더 이상 갈아 넣지 못하는, 사람을 더 이상 갈아 넣지 못하는, 우리나라는 근본적으로 제일 글러먹은 것은 교육이에요. 교육이 시민사회의 일원이 되는 시민을 만들기 위한 교육이 아니라 기업의 일원이 되기 위한 노동자를 만드는 교육 네. 구조예요. 이런 구조에 돼 있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사람의 피를 밟고 선진국에 서 있다 보니까 그 구조를 바꾼다는 것에 대한 지나친 공포가 있는 거예요. 사회가 발전하면서 천천히 발전해 오는 과정에서 인권과 국가가 같이 성장해 나가는 건 너무나 당연스러운 건데 아직 그 시대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정말 독특한 점이 뭐냐면 1차 산업시대, 2차 산업시대, 3차 산업시대, 4차 산업시대를 겪어온 사람들이 한 세대에 다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대 차이가 굉장히 극명하게 나타나고 그러다 보니까 성별에 대한 차이도 굉장히 극명하게 나타나거든요. 이거를 타파하지 않으면 근데 멸종된 공룡처럼 될 수밖에 없어요. 태극기 들고 다니시는 분들 많죠. 그러니까 사실은 윤석열 정권이 이제 내가 봤을 때 비관적인 건 그거예요. 국민은 문재인 정부한테 좀 더 세게 뭔가를 해주길 바랬던 모든 국민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중도 포함해가지고 개혁적 국민들은 그 부담을 안고 있는 정부예요. 근데 그게 이재명이었으면 가능성이 있어 보였잖아요. 윤석열이면 시대를 역행해가는 거거든. 시대를 역행해가는 그 정부가 성공할 리가 없잖아요. 이따가 그 이야기 몇 가지 더 하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방식으로 윤석열한테는 최대 난관이 놓여 있는 거야. 당선은 윤석열로 됐지만 사실은 이재명 정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되겠냐고. 불가능하다고. 인수위란 봐봐. 인수위를 보니까 언제적 이명박 때 인사들이 다시 포진했어. 왜냐하면 자기 세력이 없거든.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대로 오면 뭘 하겠어요. 탈원전부터 시작해서 막 여성 가족부 폐지 요딴 것들만 하다 보면 결국에는 국민의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저는 이런 측면이라고 보고. 아, 그래서 2년인가 보다. 욕하지 마세요. 뭐? 2년? 아니, 2년. 네. 자, 어쨌든 여러분들 조국 장관의 가불 선진국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길거리 지나가다가 윤석열 당선됐다고 축하주 하시는 분들은 저는 국민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어떤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여러분들 민주당이 지금까지 간과했던 거, 우리가 의뢰했던 게 뭐였냐면은 국민 51%를 위해서만 싸우면 됩니다. 그럼 나라는 발전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안 돼서 민주당이 저는 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조국 장관의 책 이것도 메가히트 한번 찍어볼까요? 메가히트? 한 100세 정도 찍어볼까요 한번? 오늘부터 예약 판매가 진행되나요? 네. 네. 이미 예약하고 왔어요. 24일 날 나오는 걸로 알거든요 이 책은. 22일 날 배송해서 23일 날 받는다고 돼 있는 것 같은데. 역시 그 주문량이 많아지니까 배송 일자가 점점 당겨지네요. 원래는 25일 배송 시작한다고 그 공지됐었는데 24일입니다. 예. 저한테 직접 들었습니다. 네. 아니 이런 건 출판사 정보가 정확합니다. 자 여기까지